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지식과 오래된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잊혀진 속삭임과 은밀한 지혜가 깃든 특별한 날, 바로 11월 4일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의 차가운 숨결을 느끼며 미래의 운명을 점치고 조상의 지혜를 구하는 고대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날에 얽힌 한국의 전통과 금기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1월 4일은 우리 달력에서 입동이라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에 매우 가까이 위치합니다. 공식적인 입동은 며칠 뒤 찾아오지만 11월 초는 이미 대자연이 겨울 채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날은 겨울 문턱의 날 또는 첫 서리의 날이라 불리며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삶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고대 한국인들에게 겨울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준비의 기간이었고,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안녕과 다음 해의 풍요이 결정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11월 4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다가올 추위와 어둠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지켜내기 위한 간절한 염원과 깊은 성찰이 담긴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주로 토속 신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집안 곳곳에 머무는 가신 자신들을 숭배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보호를 기원했습니다. 11월 4일처럼 계절이 바뀌는 중요한 길목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존재들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성주신 집안을 지키는 신, 조왕신 부엌을 지키는 신, 터주신 터를 지키는 신 등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올리고,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집안에 우환이 없으며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겨울 내내 먹을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이는 단순한 식량 준비를 넘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고 혹독한 추위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기에 조상에 대한 제사는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 미신, 전설, 겨울 문턱의 수호령, 옛날 옛적, 까마득히 먼 옛날, 아직 세상이 여리고 인간이 자연의 거친 힘 앞에 나약했던 시절에 북풍이 처음으로 대지를 휩쓸기 시작하는 11월 초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긴 겨울밤의 어둠과 혹독한 추위가 몰고 올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두대간 깊은 곳에 솔라라는 이름의 현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솔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읽고 바람의 속삭임에서 미래를 듣고 흙의 기운에서 생명의 비밀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질병은 창궐했으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솔라가 조용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솔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겨울은 끝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한 깊은 잠이며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그 잠은 영원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솔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 문턱의 수호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수호령은 겨울이 시작되는 날, 즉 입동에 앞서 사흘 동안 지상의 모든 집 문턱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호령은 집 안의 기운을 살피고 가족들의 마음가짐을 읽으며 다가올 겨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집안이 정결하고 가족들이 화목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하면 수호령은 그 집안에 따뜻한 기운과 복을 내려주지만 게으르고 불평하며 다투는 집안에는 차가운 그림자와 불운을 들이운다고 했습니다. 솔라는 사람들에게 11월 4일, 즉 입동을 며칠 앞둔 이 날부터 특별한 의식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집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여 수호령이 편안히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음식을 아끼고 보관하며 김장과 같은 겨울나기 준비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셋째,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한 해 동안 얻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퍼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라는 또한 문턱에 작은 집단을 두어 수호령에게 작은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밤에는 등불을 밝혀 수호령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솔라의 가르침을 따른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마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식량은 부족함이 없었고 질병 또한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에는 전례 없는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솔라를 겨울의 어머니라 칭하며 그녀의 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1월 4일은 단순한 날이 아닌 겨울 문턱의 수호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다가올 겨울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신성한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11월 초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겨울 채비를 시작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 블록 운명의 징조리처럼 중요한 날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자만이 다가올 운명을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 민간 속설, 날씨, 수학. 이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다가올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울 징조입니다. 안개는 땅의 습기가 차갑게 응축된 것이므로 그만큼 차가운 기운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해 농사는 무난할 것이라는 길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겪고 나면 땅의 기운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오히려 겨울이 매우 춥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뜻함이 길어지면 대자연이 대비할 시간이 짧아져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동 전 열을 볕은 쬐면 늙는다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지나친 온화함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까치나 까마귀 떼가 마을 근처에 많이 모여들면 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거나 큰 눈이 내릴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올 재앙을 미리 감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면 겨울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풍이 유난히 붉고 진하게 물들면 다음 해의 곡식 수확이 풍년일 징조입니다. 가을의 절정에서 보여주는 풍요로운 색채는 대지의 기운이 강함을 나타내며 이는 곧 다음 해의 풍요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달무리가 여러 겹치면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매우 추워질 징조입니다. 달무리는 대기 중의 습기가 얼어붙어 생긴 현상이므로
차가운 기운이 이미 하늘까지 차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거미줄이 집 주변에 많이 보이면 다가올 겨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길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거미줄은 정체되고 얽히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불운이나 질병과 연결 지어졌습니다. 2. 민간 속설, 생활, 재물. 아침 일찍 문을 나서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장사꾼이면 그날 재물복이 있을 징조입니다. 장사꾼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그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밥솥에 밥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집안에 뜻밖의 재물이 들어올 길조입니다. 밥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므로 넘쳐 흐르는 밥은 곧 넘쳐나는 재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거나 밥이 타버리면 불운으로 여겨졌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발끈이 저절로 풀리면 곧 좋은 소식을 듣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풀어진 신발끈은 길을 떠날 준비를 의미하며 이는 좋은 변화나 만남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새가 지붕 위에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새는 자유로운 영혼의 메신저로 여겨져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물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릇은 가정의 평화와 재물을 상징하므로 그것이 깨지는 것은 불운을 암시했습니다. 3. 이날 밤의 꿈. 11월 4일 밤에 꾸는 꿈은 겨울 동안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밤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조상이나 가신들이 보내는 경고나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뜻한 불을 지피거나 난로 옆에 앉아있는 꿈. 다가올 겨울이 평안하고 따뜻할 것이며 가족 모두가 건강할 징조입니다. 불은 생명력과 온기를 상징하며 추위를 이겨낼 힘을 나타냅니다. 눈밭을 걷거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꿈.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수 있지만 이를 이겨내면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얻으라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보는 꿈. 재물운이 따르거나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특히 제철이 아닌 과일을 보는 꿈은 더욱 큰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지의 풍요로움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조상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꿈. 조상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이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어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맑은 물을 보거나 마시는 꿈. 정신이 맑아지고 심신이 편안해질 징조이며 질병이 있다면 회복될 길몽입니다. 물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하여 모든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새가 품에 날아들거나 둥지를 트는 꿈. 태몽이거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될 징조입니다. 새는 좋은 소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4. 이날 태어난 사람의 특징. 11월 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겨울의 문턱에서 태어난 만큼 강인한 생명력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본성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와 끈기를 타고납니다. 성격.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에는 따뜻한 정과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타고난 인내심과 관찰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신중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경향이 있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운명. 이들은 겨울의 엄혹함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혜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성공과 안정을 이룹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 철학,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생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을 갈고 닦는 삶을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지혜와 덕망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 이날의 이름, 이름풀이. 한국 전통에서는 특정 날짜 이름풀이와 같은 직접적인 이름날, 네임데이, 개념은 없지만 이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잘 어울리며 그 이름들이 담고 있는 뜻이 이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지혜,智慧, 지혜. 현명하고 총명함을 상징합니다. 겨울의 지혜로운 준비를 나타내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해운, 시엔, 하운. 하늘의 은혜를 뜻하며 겨울의 축복과 따뜻한 보살핌을 기원하는 이름입니다. 선우, 샨유, 선워. 착하고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강인한 내면과 더불어 주변의 보호를 받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강민, 강민, 강민. 건강하고 민첩하며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낼 굳건함을 나타냅니다. 솔, 솔.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푸른 기상과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겨울에도 변치 않는 굳건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중에서 지혜라는 이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지혜는 한자 지, 시와 히, 후이에서 유래합니다. 지, 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히, 후이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날 태어난 지혜는 겨울의 문턱에서 세상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고난을 미리 대비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과 주변을 이끌어가는 타고난 리더십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한 보물이며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전통과 의식, 해야 할 일, 핵심 블록. 11월 4일은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며 집안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다양한 전통 의식이 행해지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1. 성주신께 겨울 안녕 기원제. 목표.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신께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재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정화수, 새벽에 길어온 물, 쌀 한 줌, 흰 떡이나 과일 약간, 그리고 깨끗한 백지. 언제, 어떻게?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곳, 주로 안방이나 대청마루에 작은 상을 차립니다. 정화수 한 그릇, 쌀, 떡, 과일을 정성껏 올리고 백지에 가족들의 이름을 쓰고 각자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적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성주신께 기원합니다. 성주신이시여, 이 집안의 주인이며 수호자이신 성주신이시여, 다가올 겨울 동안 저희 가족 모두를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와 같은 기원의 말을 속으로 읊조립니다. 이후 제사를 마친 후 백지는 태워서 깨끗한 흙에 묻거나 물에 흘려보내 소원이 하늘에 닿도록 합니다. 제물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으며 신의 은덕을 함께합니다. 특히 쌀은 새밥을 지을 때 섞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2. 김장 준비의 첫걸음, 소금 정화 의식. 목표. 다가올 김장철에 사용할 소금을 정화하여 김치가 상하지 않고 맛있게 익도록 하며 김장 과정의 모든 애군을 막는 의식입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겨울 동안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신성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부터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천일염 한 줌, 깨끗한 천 주머니, 그리고 참나무 숯 조각 이웃 3개. 언제, 어떻게? 11월 4일 해질녘, 집안의 가장 서늘하고 건조한 곳, 주로 김치독을 보관할 장소에 깨끗하게 씻은 천일염을 천 주머니에 담고 그 안에 참나무 숯 조각을 함께 넣어 단단히 묶습니다. 소금을 담을 때 속으로 애구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라. 김치 맛은 깊어지고 가족 건강 영원하리라. 와 같은 기원을 반복합니다. 수춘 부정, 부칭 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소금 주머니는 김장을 담그는 날까지 그곳에 보관합니다. 김장을 할 때 이 소금을 사용하면 김치가 더욱 맛있고 오래 보존되며 김장을 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나쁜 기운이 미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 쓴 수춘 땅에 묻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3. 겨울맞이 불씨 지키기 의식. 목표. 다가오는 겨울 동안 집안의 화목과 온기를 지키고 화재와 같은 불의 재앙을 막으며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필요한 것. 깨끗하게 정리된 화로 또는 작은 옹기 그릇, 마른 지피나 솔방울, 그리고 약간의 참숯 조각. 언제, 어떻게? 해가 완전히 진 후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 대청마루나 거실리에 화로를 준비합니다. 마른 짚과 솔방울을 넣고 불을 피운 뒤 작고 깨끗한 참숯 조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불씨처럼 우리 가족의 온기가 끊이지 않고 따스함이 영원하기를, 불의 재앙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식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가올 추위에 대한 심리적인 대비를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후 불씨는 완전히 꺼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봅니다. 숯은 재가 될 때까지 두었다가 아침에 그 재를 모아 집 밖의 땅에 뿌려 애군을 쫓고 집안을 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 기운을 부르는 현관 청소와 장식. 목표.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 재물, 건강, 행운을 맞이하고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의식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의 통로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물, 솔, 말린 쑥 한 줌, 작은 붉은 천 조각 또는 붉은색 실. 언제, 어떻게? 11월 4일 오전 중 현관 안팎을 깨끗한 물과 솔로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현관문 주위에 말린 쑥을 매달아 나쁜 기운을 물리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또한 현관문 손잡이에 붉은 천조각이나 붉은색 실을 작게 묶어두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여겼습니다. 이 문으로 좋은 기운만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 하고 속으로 기원합니다. 이후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며 말린 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천은 다음 해 입춘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태워버립니다. 5. 이날의 음식 전통. 11월 4일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몸을 든든하게 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염원을 담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팥죽, 샤오도우처, 동지, 동쯔,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지만 11월 초인 이 시기에도 팥죽을 쑤어 먹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잡기와 애군을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 문턱에 팥죽을 먹으면 한 해 동안 가족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가족 수대로 팥죽을 먹고 남은 팥죽은 집안의 문지방이나 마당 한쪽에 뿌려 잡기를 쫓기도 했습니다. 영양 가득한 따뜻한 국물 요리, 육개장, 갈비탕, 설렁탕 등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국물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는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고 추위를 이겨낼 힘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푹 고아낸 육수는 가족의 화목과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찹쌀 새알심. 팥죽이나 국물 요리에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찹쌀은 끈기와 재물을 상징하며 새알심은 동그란 모양으로 완전함과 행운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먹으며 가족의 단합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군고구마와 군밤. 겨울 간식의 대표 주자인 군고구마와 군밤은 이 시기부터 준비하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군고구마와 군밤은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이는 곧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문화 배추를 이용한 절임 음식. 아직 김장을 담그기 전이지만 문화 배추를 이용한 간단한 절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김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는 또한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날의 엄격한 금기, 해서는 안 될 일, 핵심 블록. 고대의 사람들은 11월 4일이 계절의 기운이 교차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함부로 행동하면 불운을 초래하거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기사항들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1. 함부로 땅을 파거나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이날은 땅의 기운이 겨울잠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땅을 파헤치거나 큰 공사를 시작하면 땅을 지키는 지신 디션과 조상들의 영혼을 방해하여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안녕을 위협하고 가족에게 질병이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땅속에 있는 조상들의 평안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완공 후에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거나 재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큰 소리로 싸우거나 다투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날, 집안의 화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화를 일으키면 집안에 모여드는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겨울 내내 불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가신들이 불화하는 집에는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집안에 항상 불길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기운은 겨울의 추위와 맞물려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망가뜨리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겨울은 모든 것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불필요하게 물건을 버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미래의 풍요를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물건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함부로 다루면 물건에 깃든 영혼이 노여워하여 집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이 망가지거나 도난당하는 불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4. 중요한 계약이나 큰돈 거래를 피하세요. 미신적 이유. 이날은 계절의 기운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때 큰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거래를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턱의 날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준비와 성찰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오고 가는 돈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쉽게 흩어져 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계약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큰 재물 손실이나 사업 실패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오랫동안 후회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늦은 밤까지 문을 활짝 열어두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해가 진 후 늦은 시간까지 집 문을 활짝 열어두면 차가운 겨울 기운과 함께 좋지 않은 애군이나 잡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겨울의 문턱이므로 밤의 기운이 더욱 강하고 음습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문은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경계이자 집안의 복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면증, 악몽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겨울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므로 이날 타인의 불행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큰 업보를 쌓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이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결과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나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외로움을 겪을 수 있으며 덕망을 잃게 됩니다. 7. 밤늦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세요. 미신적 이유. 겨울의 문턱은 밤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활동하기 좋은 때라고 여겨졌습니다. 늦은 밤 외출은 잡귀나 애군과 마주칠 확률을 높이고 불길한 기운을 집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음침한 곳은 피해야 했습니다. 결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몸에 배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머리카락과 손톱은 우리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이것들을 깎는 행위는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고 다가올 겨울의 강한 음유인 이의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과,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고 전반적인 운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약해져 추위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9.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이득을 취하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겨울의 문턱에서는 정의와 도덕이 중요시됩니다. 이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집안의 복을 깎아먹고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이나 불행으로 되돌아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턴, 지저분한 곳을 방치하지 마세요. 미신적 이유. 이날은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의 날이므로 집안의 어느 한 곳이라도 지저분하게 방치하면 그곳에 좋지 않은 기운이 모여들고 가신들이 머물기를 꺼려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어둡고 습한 곳은 악귀들이 숨기 좋은 장소로 여겨져 철저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안의 나쁜 기운이 감돌아 가족들이 자주 아프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1월 4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가 한데 어우러져 깊은 의미를 지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이 날을 통해 다가올 겨울을 현명하게 맞이하고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대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전통과 금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롭게 이끌었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